마지막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대2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뭐 대한민국과 가령 지난번에 누구였죠? 예, 요르단이랑 했는데 2대2로 했다. 그러면 3대1 정도로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2대2가 된 것에 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뭔가 지금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홍명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3대2예요. 2대2가 아니라. 서울 2대2 요? 교육감까지. 교육감까지. 교육감은 그렇지. 교육감은 그렇지. 뭐 강화, 그러니까 사후적인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강화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 8% 정도 차이 났으니까 강화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굉장한 공포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강화, 연천, 포천 뭐 그렇지. 이런 데가 제일 해볼 만한, 그러니까 제 보수에 강한 데인데, 근데 강화에서 졌다, 이거는 진짜 정권 심판의 여론이 엄청 높구나.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러면 의미 규정이 달라졌을 텐데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한 거죠. 근데 아무리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있어요. 네. 그 강화군이 국민의힘에서 당원 조직 비율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데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강화에서 한 20%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8.8% 정도로 이긴 거는 그 차이로 8.8%포인트 정도로 이긴 거는 사실 요거는 의외의 결과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굳이 그 문장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거기는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지역인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게. 예. 그러니까 부산 금정에서 20%포인트 차이로 이긴 거는 22%포인트 차이로 이긴 거는 당력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거기는 어찌 됐건 영남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거기는 지난 총선 때도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떤 쏠림.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어떤 다른 어떤 선택이 있을 때도 별개의 어떤 기준이 작동했던 곳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작용했다라는 걸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 서울도 보십시오. 서울도 보시면은 보수에서 계속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수가 단일화를 못해서 그렇지 단일화를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수 단일화 했다면서요.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고 플랜카드에다가 금빛이 반짝이는 그렇죠. 그 휘장을 딱 달았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전혁. 네. 예. 그런데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퍼센티지 차이로 보면은 뭐 이게 52대 48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구별지도 보잖아요. 득표한 구별지도 딱 보면은 어디서 승부가 났는지가 딱 보이는 게 그렇죠. 서울이 전반적으로 파란색인데 왜냐면 정근식 교육감이 파란색을 썼으니까 그렇죠. 빨간색 조전혁이 어디서 강력하게 나왔느냐 결국은 강남 서초 여기서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물론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찬반이라든가 철학의 차이인 것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그 차이라는 거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가 아니고 다른 선거를 했을 때 이게 결국 어떻게 이게 어떤 선거 결과로 이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이것도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남을 제외하면 이번에 이제 미니 재보선이긴 합니다만은 이 미니 재보선의 결과를 봐도 지금 보수는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호 평론가 말하는 대로 그 지도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지. 강남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구, 제 기억에는 모든 구가 이겼는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아니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까지 이겼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가 확장하면 수도권까지 다 경기는 뭐 민주당세가 더 세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서울 수도권의 의석의 절반이 달려 있는데 2천만 명이니까. 네, 여기서 전멸할 수 있다. 뭐 이거를 암시하는 선거고 그 흐름이 만약에 4월 달에도 또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4월 달에도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사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제가 되겠죠. 근데 나는 속으로는 내가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가? 나는 약간 낙담을 한 게 진짜 안 바뀌는구나. 강남 서초 송파. 에? 아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으면 에?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런 그 작가의 작품을 그걸 폐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직후잖아요. 그럼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바로 옆에 그 교육청에서 보수적인 그 교육감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야 이게 아니구나. 세계적인 추세랑은 다르구나. 라고 했으면 강남 서초 송파에 교육받은 분들 많잖아. 에? 본인들 잘난 사람들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나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이른바 그 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렇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밀집돼서 사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러지? 도대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선거 결과 보고 기자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저는 역설적으로 한강 때문에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있어. 인지도 사실. 차이가 꽤 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자들이야 정근식 교수를 아는 그렇죠. 사람들이 아는데 네. 정근식 교수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일반 그렇죠. 시민들이. 근데 조준혁은 뭐 그게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워낙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근데 더군다나 정근식 교수가 나와서 걸었던 플랜카드가 뭐냐면 네. 뭐 친일 교육 청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맘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말하자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한테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내신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구호도 약간 이념적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중간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도 좀 불리하겠다 교육감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저는 그거 확 뒤집어졌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